끝내는 영문법 개념 비법서 찾아와 함께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수능에도 기출될 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무엇이고 그리고 간접 의문문이 시험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기출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그래마 2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 직접이라는 말도 있겠죠. 간접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 뭐고 직접 의문문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면 진짜 대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야, 너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니? Who are you? 지금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있죠. 이 경우가 우리가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너 누구니? 하고 바로 묻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가 동사 주어, 동사 주어 이렇게 됐죠. 이게 직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이요. 자, 시험에 나올 때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예요. 돌려서 질문하는 거죠. 대놓고 질문하기보단 돌려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Is he a doctor? Do you have girlfriend? 자, 이것처럼 의문사가 없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요. think라는 동사가 나왔죠. 이걸 think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think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하다, 가정하다, 믿다, 추측하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think류의 동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think류가 나온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 간접 의문문 만들 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루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 세 번째는 think류의 간접 의문문. 그렇게 보는데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Do you know? 자, 알아? 너 알아? 무엇을? 목적어 자리, 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동사 주어가 됐잖아요. 이거는 직접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문을 바로 이 목적어 자리에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의문문이 된다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이요.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된다는 겁니다. 주어 동사가 온다고요. 그럼 그건 알겠는데 학생들이 또 잘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를 써서 여기가 did, he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he did go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did, 주어, 동사, 원형 된 거고 이렇게 동사를 써야 될 경우는 이때 did는 시제만 갖고 오는 거예요. 시제.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죠. 그래서 go의 과거형인 went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 영어의 기초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좀 안 되어 있다 보면 이렇게 주어 동사 쓰라고 할 때 did go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비동사라면 주어랑 비동사 쓰면 되겠죠. 만약에 조동사라면 주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는 원래 자리만 바꾸면 되잖아요. 얘들은 원래 자리만 바꾸는 거죠.
근데 일반 동사는 없던 애가 생기고 다시 주어 동사 쓸 때는 이 did가 사라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은 헷갈려 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기 선생님이 비동사를 일부러 냈어요. 왜냐하면 일반 동사가 아이들이 아까처럼 좀 더 고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연습을 좀 했더니 비동사는 당연히 주어 동사는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자꾸 does he 희한하겠어요? 이 does he가 아니잖아요. is he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he does is 뭐 이렇게 쓰는 학생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비동사는 주어랑 자리만 바꾸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목적어 자리 나왔죠? 간접 의문이니까요.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문장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줄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누가 온다? 바로 if나 whether입니다. 그때 if의 뜻은 뭐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해서 if나 whether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죠. 간단하죠? 자, 여기 밑에도 지금 does 주어 동사 원형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if 주어 동사인데 study가 동사잖아요. 그럼 요거는 뭘 한다? 시제를 확인하고 수일치. 요게 단수냐 3인칭 단수냐 아니냐. 수일치. 3인칭 단수니까 이렇게 studies 쓰는 거. 요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think류는 어떻게 되느냐? think류의 동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문두로 보내고 뭐한다? 주어 동사. 자, 뭐한다? 의문사를 문두로 보내고 주어 동사.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직접 의문문이잖아요. 의문사 동사 주어 됐죠? 직접 의문문이니까 동사 주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의문문을 이 목적어 자리 넣으려고 그래.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라면 의문사, 주어, 동사, lives 쓰면 됐잖아요. 근데 think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고 주어, 동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틀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의문사 맨 앞으로 보내고 주어, 동사. 이렇게 하는 것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비동사나 그 다음에 조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 이렇게 동사 주어 됐다면 이렇게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없는 게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일반 동사만 이게 만약에 과거잖아. 만약에 did잖아. 그럼 그때는 lived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마무리. 간접 의문문이 뭐다?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가지. 바로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if나 whether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ink류에서는 의문사를 문두로 보내고 주어 동사. 이렇게 간접 의문문을 만들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네, 오늘도 메타그래마 저자와 함께 간접 의문문이 무엇이고 간접 의문문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